안녕하세요, 은희쌤입니다. 오늘은 바깥놀이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왜 우리 바깥놀이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만 매일 기준 시간에 맞게 바깥에서 놀이를 해야 이 지표가 충족이 되고, 사실 평가제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바깥놀이 시간만큼은 밖에서 뛰어놀고 자연을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죠. 그래서 바깥놀이를 진행을 하는데, 오늘도 지금 밖에 눈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.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는 날이 많고, 또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추운 날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표에서는 바깥놀이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, 그러니까 못 나가는 대표적인 예시를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가 한파, 그리고 폭염, 그리고 황사, 미세먼지를 대표적인 예로 지표책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근데 한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추운 날들이 많거든요. 이제 그럴 때는 관찰 당일에 관찰자가 보통은 오늘 안 나가도 돼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거나, 아니면 원장님이 좀 슬쩍 오늘 추운데 바깥놀이 나가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면 관찰자 오신 분들이 오늘 뭐 대체활동 준비한 거 하세요? 이렇게 좀 넌지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관찰 당일까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렇게 춥거나 너무 많이 덥거나 하는 날이 아니면,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날이면 나가시는 게 맞고요. 한여름이나 한겨울처럼 좀 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에는 관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꼭 이렇게 날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컨디션 때문에 바깥놀이를 나가기 어려운 상황도 오는데요.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에 또 환절기에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. 감기도 많이 걸리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픈 아이를 막 준비시켜서 억지로 이 추운데 바깥에 나가서 놀게 하는 게 아픈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런데 이 한 명 아픈 아이 때문에 나머지 다수의 7, 8명 아이가 바깥에서 충분히 놀 수 있고, 날씨도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못 나간다. 이제 이 2가지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, 어떻게 해야 지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,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. 실제로 지표에서는 아픈 영유아가 있다면 바깥놀이를 나가서 시간을 축소하거나, 아니면 그 아픈 아이가 좀 조용하게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바깥놀이 시간을 축소하거나 실외에서 너무 무리해서 놀지 않도록 이제 교사가 살펴봐 주시라라고 나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한두 명의 아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수 있는 경험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경험을 시켜줘라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표에서는 아픈 아이를 어쨌든 데리고 나가서 건강도 챙겨주면서 아이들의 놀이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, 아픈 아이의 부모가 그 부분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린이집에 인력이 조금 있다면 보조 선생님이 실내에서 그 아이를 돌봐주시거나, 그것도 정 안 되면 원장님이 바깥놀이 시간에 잠깐 그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지표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컨디션이 좋은 아이들과 바깥놀이 경험을 충분히 하고, 아픈 영유아는 누군가 보호하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깥놀이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시간을 축소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. 못 나가거나 혹은 시간을 축소했을 때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대체 활동이잖아요. 그래서 대체 활동은 언제나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대체 활동은 대근육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. 아이들이 30분 동안, 1시간 동안 신체 활동하고 대근육 활동하는 게 어려워요, 생각보다. 아이들의 집중력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, 사실 밖에서 막 뛰어놀고 자유롭게 노니까 1시간 30분을 노는 거지, 교실 안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신체 활동을 하면서 30분, 1시간을 논다?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. 특별활동 선생님, 체육 선생님이 와서 몸으로 막 놀아주셔도 그 30분 안에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말까 하는데,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진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. 물론 아이들이
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대체 활동을 준비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해줬지만 아이들이 관심이 없거나 싫어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유놀이, 뭐 다른 놀이 어떤 것들을 해도 괜찮습니다. 이 부분도 놀이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놀이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교사 생활 그리고 제가 평가제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면 안 나갔어요. 아이들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보육 일지에도 영하의 날씨로 너무 추워서 이러이러 했다 이런 식으로 썼고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꽤 따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방한용품 같은 것들을 잘 착용을 하고 밖에 나갔고 보육 일지에도 이제 영상에 뭐 따뜻한 날씨여서 아이들과 방한용품을 잘 착용하고 나갔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한 줄 적어 보았고요. 나가서 놀다 보니까 영상의 온도여도 아이들이 좀 추워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유아반이었기 때문에 1시간을 연속적으로 놀기 어렵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컨디션을 잘 살펴가면서 이제 놀이 시간을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서 바깥놀이를 진행을 했고요. 이렇게 이제 바깥놀이를 나가지 못하거나 축소했을 때는 정확한 사유를 보육일지에 적어서 기록을 하면서 평가제를 잘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선생님들도 바깥놀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깥놀이는 진짜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너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바깥놀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바깥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놀이들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